독립운동가로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희곡을 쓰고 있는 권지혜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은 우리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인데요. 현존하는 단관극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광주극장에 아직도 임건석이 남아 있습니다. 임건석은 광주극장이 개관하던 시기인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작품들을 검열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당시에는 아무나 앉지 못했던 의자인데 지금은 모두가 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임건석에서 바라본 무대에서 바라본 임건석의 눈에 남아서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작가로서 제가 부족한 점을 직면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은 조금 아프기도 했고 사실은 좀 창피한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또 같이 했던 연구생들이나 파트너분들, 또 아르코 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좀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연을 하는 사람과 공연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깊고 따뜻한 저만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홧김의 박문수 프로젝트에서 연출하는 박문수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요, 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2019년도쯤에 2번 정도 소송에 휘말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운영하던 극단 연습실에서 물이 새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오히려 이제 역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이삿짐 맡겨놨다가 장마철에 이제 물이 새가지고 이삿짐이 다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시비가 있었는데 역으로 막 소송을 거네 마네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가지고 참 이게 연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법도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같고 동네에 이렇게 정도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좀 팍팍해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보면 좀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주제로 한 연극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원작에 있었던 그 소송 광적인 인물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조선시대로 각색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뭐 사또나 양반들이 프랑스 시대의 그런 인물들과 백작이나 뭐 좀 위에 있는 그런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인물들과 좀 닮아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좀 약간 미치광이 사또, 소송에 미친 그 양반 지금 이런 식으로 인물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 인물성에 대해서도 같이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소송 자체가 약간 좀 비극적인 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비극 그대로 풀면은 관객들이 와서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코미디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관객들이 뭘 볼까? 이랬을 때는 그냥 웃고 떠들다가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 한번 왜 이렇게 됐지? 제가 느꼈던 것처럼 세상이 좀 많이 팍팍해졌네. 이런 거를 느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극에도 얘기를 해놨었지만 그냥 사과하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났을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었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분야 백미미입니다. 이번 작품은 꿈, 상상, 기억과 같은 비현실을 어떻게 무대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장면들을 무대화하는 방식, 형식적인 질문들에 집중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소재는 다소 동화 같기도 하고 설화 같기도 한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루폴은 영어의 루프홀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보통 허점이나 그런 법률상의 오류를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매듭이 성기게 진,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버린 그런 단어의 이미지에 집중을 했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구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루랑 폴이기 때문에 또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루폴 이렇게 되게 또 의미를 담았고,
주인공 이름인 폴이 뒤집혀지게 룹이라고 조금 어려운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피리를 만들고 있는 윤혜주라고 합니다. 가상피리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모티브로 따서 근미래인 2040년 정도에 일어나는 일로 배경을 잡았습니다. 미래의 오페라는 어떤 모습일까, 혹은 미래의 대면 예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유추를 하면서 AI와 안드로이드와 인간이 함께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보는 예술, 혹은 인간이 보는 AI, 혹은 AI가 보는 예술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새로운 관객을 도모하고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연극 관객 또는 오페라 관객, 공연을 아예 자체를 보지 않는 관객을 다 한꺼번에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택으로 이런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작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애자일 방식이라든지 IT 관련된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고, 오페라 아리아도 함께 들어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연극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는 융복합 시대에 맞춰서 모두가 다 화합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에서 희곡을 쓰고 있는 최혜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연하게 될 연극 슌코데는 1938년에 일본 연출가 무라야마 토모요시가 조선의 춘향전을 가부키식으로 연출한 것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의 같은 경우에는 가부키식으로 연출했던 그 창작 과정에 대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그들이 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들은 왜 그 시절에 그렇게 예술가로서 어떤 욕망을 품고 살아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을 보실 때 가부키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는 그런 재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1938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대동아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창작자들, 젊은 예술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그 시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국가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이 일본과 조선인이라는 경계 안에서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